가장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화합.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국민의힘은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철우, 유정복, 나경원, 양향자 등등입니다. 자, 일단 후보들 이게 면면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좀 예상대로 된 겁니까? 김지호 대변인.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라는 가장 강력한 후보, 네.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이 세 분이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게도 아하. 다 광역 단체장을 했던 행정가 출신입니다. 그러네요. 딱. 지금 사실은 미국과 막 관세 전쟁,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시국을 정말 어떻게 잘 수습할 수 있는 행정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김동연 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부분, 미국과의 관세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강점을 어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자영업자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여러모로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다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이재명 전 대표지만 경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서로 경쟁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게 목표거든요. 이 아이돌 그룹도 솔로보다는 그룹이 흥행이 잘 되는 게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그럼요. 각기 그러니까 아이돌 중에 솔로도 있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각기 다른 개성과 특징들이 혼합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형국인데, 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뭐 빅텐트다, 뭐다, 뭐 8명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댓글로 보니까 거지 운막인가요? 뭐 이런 또 그거 하세요. 거지라니요. 아니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댓글에 뭐 거지 운막이냐. 소신이 다신 건 아니겠죠?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면면을 보면은 김문수, 홍준표 좀 약간 꼰대스러운 그 구정치,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그리고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이분들은 대선의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현 본인들의 어떤 그 광역 지자체장이나 향후 총선을 포석에 두고 홍준표 전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나온 것 같다. 그럼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이 급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선거에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해가지고 내가 눈에 한번 띄워보겠다. 이러다 보니까 드럼통도 들어가고 이러는데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연쇄살인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저녁 9시 뉴스에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로서 뭐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뭔가 좀 엽기적인 이미지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정치 지도자는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좀 격을 떨어뜨리고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후보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1명인데 뭐 사실은 8명 정도가 이제 후보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입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일단 오세훈 시장이 빠진 자리가 좀 보이고 찬탄 반탄으로 이제 구도상으로 나뉘는 것 같아서 그게 표가 어떻게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른바 윤픽이 누구인지 뭐 이를테면 김문수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무관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도 그 교감하에 나왔다는 취지로 본인이 깃발을 걸어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곳곳에 국민의힘은 좀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당원 내진 지지층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선거인단 구성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른바 찬탄파들이 얼마나 그 포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도 상당히 이 당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출마입니까 불출마입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경선은 예. 경선 등록을 안 했기 경선 안 때문에 나오니까 뭐 민주당 경선은 참여를 안 할 것 같고 좀 더 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부겸, 김두관. 숙고가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무소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려면. 본인들이 뭐 내가 민주당 경선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뭐 대선 출마가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지켜봐야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뭐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김두관 전 의원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총리까지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민주당 분 다. 후배로서 예. 저는 이 분들이 민주당을 좀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디 가지 마라. 예,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냐. 내란 세력 척결 아닙니까?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미랄로 뭉쳐서 같이 힘 합쳐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이 대오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결국은 3파전이 되는데 지금 또 이 두 사람이 나갈지 안 나갈지 이 부분도 좀 걸려 있고 흥행 얘기가 해요. 네. 흥행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장 변호사님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흥행이 중요한 거는 네. 정말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흥행이어야 중요한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이 흥행이 될 거다 하는데 네. 이미 한덕수 대행이 찬물을 끼얹어 버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흥행에는 빨간불이 들었고 그럼 민주당은 애초부터 흥행 포인트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정책 경쟁하겠다고 김경수 전 지사도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뭐 룰 관련해서는 조금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 묻어놓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정책, 비전, 미래, 시대 정신 이런 부분이 저는 민주당의 주된 논의의 장이 돼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근데 대비되는 국민의힘은 대단히 좀 안타깝죠. 네. 지금도 너는 왜 탄핵을 어떤 입장을 가졌냐. 나경원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또 우리 당의 주자들 중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한동훈 얘기하는 겁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거의 물어뜯고 하는 그런 부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거예요. 거기다가 한덕수 대행의 이 장외 이 그렇죠. 참전으로 예.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흥행의 빨간불은 정작 이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더군다나 파면된 대통령을 낳은 정당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신나서 나왔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20명까지 얘기되다가 결국 11명까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출마 뭐 하는 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다는 생각 자꾸 들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네. 대통령을 뽑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수왕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예능 스타 가수왕을 뽑는 게 아닌데 국민의힘은 예능 스타 가수왕을 뽑는 걸로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니 슈퍼스타 뭐 아이유 같은 슈퍼스타가 나와가지고 정말 어떤 가요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뭔가 좀 잔잔바리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 여러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더 흥행이 나겠어요? 아니 마이클 타이슨 경기를 보시겠어요? 어디 저기 순위권 밖에 있는 그런 동네 양아치들 이렇게.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것들. 거짓말에다가 동네. 아니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네.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뭔가 욕도 하고 엽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호기심도 생기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라를 결정할 수 있는 리더를 뽑는 데는 좀 격에 맞지 않는다. 아니 마이클 타이슨이 어떻게 훅을 날리나, 스트레이트를 하나, 어퍼컷을 날리나, 이 한 방 한 방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흥행이라는 그러한 어떤 정의도 다시 해야 된다. 아니 뭐 정치부 기자들 네. 본인들 재밌으라고 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선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루하루 이 보내는 그 일정과 메시지에 대해서 온 매체와 언론 또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바로 흥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흥행이다. 네. 근데 뭐 지금 좀 강하게 이제 우리 김주호 부대변인 말씀도 하셨고 우리 오늘 터트린다 이렇게 한금대지님 말씀도 주셨는데 거지 운막에다가 뭐
동네 땡땡땡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출마 러시가 이어진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어떤 분이 진단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 안 되는 때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했던 전례들이 상당히 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지금 대선을 내가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나.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의총에서 우린 패족이다 얘기했어요. 네. 이번에 건너뛰어야 된다라고도 읽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면서 한덕수 카드가 좀 부상했고 이왕 안 될 거 우리 좀 믿고 친윤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던 거죠. 근데 네. 그 부분이 어쨌든 당원들과 맞물리면서 지금 상당히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왜 나왔을 것인가? 저는 바로 이어질 당권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그 부분이 당대표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 사실상 당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한 본인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내지는 그 이후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어떤 지분을 갖기 위해서인 측면이 더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내 정치에 대단히 골몰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성, 정책, 비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어제 마감했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뭐 무소속 해가지고 뭐 합치는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출마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야말로 네. 지금 아주 사악한 정치, 아, 미래 어떤 대통령, 미래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준비된 쿠데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권한 대행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게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의 책임이 크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한덕수 권한 대행은 지금 선거를 중립적으로 이끌고 뭔가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올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직권 남용을 해서 남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권한도 아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지금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정말 공정하게 준비해야 될 권한 대행이 대권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그제도 말이죠. 국회에 나왔어야 됩니다. 국회 상임 대정부 질문가 있으면 국무총리가 와서 두 번 불참했어요. 이 부분과 지금. 관련해 그 무단 불참입니다. 네.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광주 내려가갖고 대권 행보해야 되니까 나는 국회 못 가겠어.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아니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하면 나라의 혼란을 잠재우고 또 선거를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권 행보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김앤장 출신입니다. 네. 김앤장 고문 출신인데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 여기에 뭔가 기여할 구상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본인이 권한대행에서 어떤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그런 그릇된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지금 왜냐면요. 미국이 한국을 막 압박해갖고 뭘 받아내려고 해도 지금 대통령 거리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힘껏 압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냥 버티면 돼요. 다음 대통령, 강력한 다음 대통령 리더십이 나와서 트럼프와 정말 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쟁취하면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이 한덕수 이자가 뭔데 이 관세 전쟁, 관세 협상 관련해서 본인이 마치 미국의 이득을 최대한 받아들여 갖고 타결할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심각하게 정말 국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 검토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금 대진이 오늘 글 계속 많이 쓰고 계시는데 뭐라고 미국과 협상을 하냐. 뭐 권한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또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게 지금 출마할지 말지 계획서 얘기를 하는데 등록 끝났잖아요. 그럼 불출마하는 걸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 좀 놀랍고 한덕수가 뭐 경쟁력이 있습니까? 경쟁력이 저는 그게 또
더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50년 관료 생활을 했다라는 그 네. 경험치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게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유권자들이 선택할 텐데 이 사람이 과연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제가 대단히 공감이 됐던 네. 게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기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인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트럼프와 통화하고 이랬을 때 본인의 이 직무는 대단히 제한적인 거예요. 국민한테 선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냥 그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런데 알래스카 LNG 화상 회의를 뭐 1, 2일 안에 개최하겠다.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관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걸로 사고한다는 점에선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까요? 물론 통상교섭 본부장을 하고 산자부 차관을 하고 또 뭐 총리를 2번씩 역임하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죠. 그런데 그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일 것인가 더 부적절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네. 제가 오세훈 시장과 좀 가까우신 분들한테 좀 여러 차례 여쭤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드랍을 한 거냐? 갑자기 왜 한 거냐? 한덕수에 대한 이 비토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50명이 넘는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54명의 의원이 한덕수 나와야 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동아일보 사설도 제목이 왜 한덕수가 안 나온다는 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안 나오고 경선에 참여할지 말지 완전히 이 부분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자들은 뭐가 됩니까? 기탁금 3억씩 내고 하는 거예요. 결선까지 올라가면. 네. 그리고 다 모든 걸 오픈하고 본인의 과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오점에 대해서도 평가받는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꽃가마만 타겠다. 누가 세워지든지 나는 나와서 하겠다. 근데 그 선택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관건은 아마 지지율일 겁니다. 한덕수의 지지율. 근데 확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건 갤럽에서는 주관식으로 하는데 일단 네. 2%로 치고 올라왔고 예.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도 김문수 전 장관은 하락세인데 어느 정도 올라오고 올라간 있단 모양새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선택을 국민의힘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가 아닌 길을 할 텐데 국민 외면받을 겁니다. 그 전국에는. 부전승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토너먼트에서. 예선 딱 치르고 있는데 딱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딱 나서 둘이 붙자. 뭐 무소속에서 통합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 네. 국민의힘 주자들이 네.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네. 그리고 막 드럼통에 들어갔고 네. 이상한 그냥 선거 전 정말 시정 잡배나 할 수 있는 그런 엽기적인 콘텐츠를 지금 네.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기에는 트럼프와 통화할 수 있는 한덕수, 관세 전쟁을 어쨌든 뭔가 마무리 짓겠다는 한덕수,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한덕수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것은 현실이다. 네. 한덕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한덕수가 이렇게 해갖고 지지율 조정을 받아서 뭔가 1등 주자로 나온다면 저는 출마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 자체가 아주 반칙이죠. 본인이 대선 선거일을 공표한 사람이 대선 선거를 공정하게 뭔가 관리해야 되는데 딴 마음을 품고 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다. 네. 저는 너무나 사악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선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심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네. 보고 있다가 네.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네. 나한테 유리하면 이제 바로 나가려고. 그런 느낌. 이게 얼마나 간보기 정치, 사악한 정치입니까? 맞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30일 전에 사퇴하려면 네. 5월 3일까지네. 네, 예, 5월 그렇습니다. 3일, 5월 4일까지 예. 고전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때 사퇴가 대선 나간다. 행보 하다가 사퇴할 것 같아요. 5월 4일 날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지금 홍준표 전 시장도 만나고 김문수 전 장관 또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떤 행보를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탄핵을 찬성하다가 반대하다가 막 등등 애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서 관저까지 지금 네. 사퇴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집무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멘탈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심하게 압수수색을 받다 보면은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오세훈의 최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돈이 오간 통장과 이런 게 다 이미 밝혀졌습니다. 녹취와 카카오톡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사법적 수사를 피해 갈 것인가 이 고민이 깊은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 나는 실리를 챙기겠다.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후에 한 번 더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으니까. 대권 후보들과 만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나가면 뭔가 출렁출렁 거릴 것 같았는데 네. 별로 뭐 그게 힘이 그러니까요. 없었나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사실 유승민, 오세훈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 지표로도 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주자 중에 그 두 사람이 상당히 그렇죠. 높이 나와요. 중도층에서는 근데 나왔을 땐 위협적인 카드라는 거를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여론조사 지금 선거인단 구성과 제일 유사하게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그쪽 캠프에 계셨던 왜냐하면 캠프 계약까지 하고 그래서 나갈 채비를 완전히 한 건 맞았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라는 것도 이제 본인이 드랍하게 된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명태균 지금 홍준표 시장도 거기에서 무관하지 않은데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쵸. 수사의 속도에 명태균 씨의 화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택 뭐 시청 다 압수수색됐고 이제 소환만 남았고 곧 있을 거라고 하고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정확히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의 파고를 좀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정치적인 실력도 사실상은 챙긴 거죠. 이번에 대통령이 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그렇다면 서울시장직을 던지고 예전에도 무상급식으로 한번 직을 대단히 가볍게 여겼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또 유리하고 사법적인 리스크에도 방어하면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 상황을 또 향후에 타개해 나가겠다 이런 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일까지 토론회도 하고 100% 국민 여론 조사 통해서 4명의 이제 후보자를 가립니다. 네. 4명은 누구 될까요? 저는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 4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예. 주변에 다른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있지 않을까요? 의원이 있어요. 이제 지방 의원들이 예. 뭐 기자회견 할 때 많이 대동하는데 아하. 지금 보니까 거의 국민의힘에서는 외로운 늑대 늑대입니까? 또는 그 국민의힘에서 보통 3선 이상은 상임위원장 시켜주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는 4선인데 상임위원장도 안 시켜줘갖고 그때 막 항의하고 막 데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고 지금 하는 그런 워딩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정치를 어떻게 10년 했는데 저렇게 정치가 느지가 않나. 정말 정치를 책으로만 하는. 그러니까 소통하고 이러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이재명 대표와 10년 전에 안철수를 생각하면 정말 그래요? 안철수가 훨씬 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정치권에 있으면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이번에 거의 마지막 출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나오죠.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제 느낌인가요? 또 나와요? 어딘가 계속 나왔던 것 계속 같은데. 나오는 느낌이죠. 그럼 1등부터 네, 4등까지. 그러니까 이 3명에 대해서는 거의 굳어져서 상수로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제 4위에 네. 이제 컷오프에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 것인가 누구냐.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 것인가인데 지금 여론조사 뭐 100%로 한다고 합니다만 네. 역속된 방지 조항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우화된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선거인단인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누가 더 우위에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고 조직력이나 또 당내에서의 인기는 정말 상상 초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그럼 나경원이네요. 선거를 치를 때 나경원 의원이 한번 지원 유세를 하면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들썩일 정도의 좀 아이돌급의 인기가 그 당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프로 출마러냐라고 이제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안철수 후보는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런 전문가
과학자 이런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울림이 없어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뭘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제3지대에서 새정치 내걸었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고 지금 보수정당이 몸담고 있잖아요. 네.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던 건 처음에 안철수 현상의 이런 민심을 받아들이는 그 행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엇박자를 내면서 여기까지 정치적인 부분을 쪼그라뜨리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선에도 좀 나갈 가능성이 나경원 의원과 저울질을 보면 더 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보니까 어제 드럼통 그 사진은 좀 저는 합성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드럼통에 간다는 게 윤석열이 넣는다 이런 우리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범인이 저기 들어간다는 게 그럼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드럼통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뭘 하는 거 좋은데 메시지를 하려면 좀 잘해야 되는데 저게 납득이 됩니까? 후보 지지층 사이에 그렇습니까? 뭐 그러한 어떤 밈이나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드럼통에 넣는다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예. 윤석열이 아니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에 편승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네. 나경원 의원 캠프에 윤석열계 친윤준의 친윤 김민전 대변인 의원이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픽을 받은 거는 맞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극우 세력들한테 내가 윤석열 픽을 받았어. 이걸 어필하려고 저런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나경원 의원 자체가 12월 3일 날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 국회로 갈까 당사로 갈까 하다가 국민의힘 당사로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사람 일반 시민들 다 봤어요. 예. 국회로 갈래다가 바로 그냥 당사 다 찍혔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저런 뭘 굴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굴복할 사람인데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엽기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극우 지지층의 아이돌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또 다시 빅텐트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지 운막이 아니고요. 예.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좀 세다 보니까 아마 대세 후보가 되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 모아가지고 보수 또 진보 제3지대 연대 가능성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진짜 누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텐트에 기둥도 못 세울 거다. 바람에 날아갈 거다 하는데 대단히 나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가 안 되게 하는 정치는 특히 대선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거고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를 겨뤄야 돼요.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는 다 함가하고 이합집산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반명연대. 제가 중앙일보 칼럼인가요? 반 이재명으로 자동적으로 표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히 아니란 거예요. 맞아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묻고 따지지도 않고 드럼톤 속에 들어가면서 대단히 나쁜 정치에 나경원 의원은 어제 또 서울대에 가서 시진핑 주석이 한번 방문했던 거를 기념해서 거기에 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없애자는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 혐오에 기대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깥에 텐트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날아갈 겁니다. 이거 외면받을 거예요. 가능성 보수하고 진보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스토커냐 빅텐트론에서 본인 이름은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의 빅텐트라는 게 내란 텐트 비슷한 거예요. 내란 텐트입니까? 내란 추종 세력들이 빅텐트 거기에 내란 세력들이 세운 텐트에 거기서 의탁할 정치인이 제정신입니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시대 정신인데 내란 추종 세력들이 빅텐트한데 거기에 몰려든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되게 세십니다. 거지 운막 동네 땡땡땡 미친 거다. 진짜 제정신이면 그러한 정치 세력에 의탁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보세요. 김문소 광화문에다가 지금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그거 보고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